대입수 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아토즈 논구술 아카데미의 나도환 강사입니다. 오늘은요, 건국대학교 논술 전형에 관해서 좀 설명하는 영상을 촬영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학생분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이 대학교 입학처에 올라가 있는 모집 요강 혼자서 보고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대신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 알기 쉽게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는 어떤 학생들이 유리할 수 있는지, 또 준비하고 싶은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아주 상세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 영상 하나로 건국대학교 논술 준비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올해 모집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올해 모집 인원은 166명인데 이게 이제 인문계, 문과 모집 단위만 이제 166명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추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크게 모집 단위를 문과 안에서 인문, 그다음에 통합형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인문형은 43명, 그다음에 통합형은 123명 이렇게 합쳐서 166명을 뽑고 있습니다. 그럼 두 모집 단위가 시험 일정이 다른가요? 아닙니다. 자, 그 목요일 수능 시험이 끝나고 금, 토, 11월 15일 토요일 오전 9시 20분부터 11시까지 시험 시간이 100분이거든요. 인문형이랑 통합형 모두 그때 9시 20분부터 11시 사이에 시험이 치러질 예정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인문형 특징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인문형 같은 경우에는 두 문항입니다. 1번 문항은 도표를 분석하는 유형이라고 쉽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고정인데, 제시문 가, 제시문 나 이렇게 어떤 인문 철학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제시문을 두 개를 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타나 있는 그런 핵심 개념들을 바탕으로 제시문 다에 있는 자료, 즉 여러 도표들을 분석하는 문제가 1번 문제로 나오고요. 배점은 40점, 글자 수는 401에서 600자 안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1번 문제에서 사용했던 제시문 가와 나를 똑같이 활용을 하는데요. 가와 나에 있는 핵심 개념들을 바탕으로 제시문 라의 문학 작품을 분석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801에서 1000자 사이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고 배점은 60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제가 방금 문학 작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학교랑 다르게 문학 작품이 나오더라도 건국대학교에서는 굉장히 긴 분량의 소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2번 문항에서는 굉장히 긴 분량의 소설 작품을 앞서 봤던 제시문 가와 나의 핵심 개념들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통합형의 문제 특성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자, 일단 통합형도 1번 문항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인문형 1번이랑 아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차이점은 2번 문제에 나오는데요. 우리 아까 인문형 같은 경우에는 2번 문제가 긴 분량의 소설을 분석하는 거였죠. 근데 지금 여기에는 수학 세 문항을 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문항 3-1, 3-2, 3-3으로 쪼개진 수학 서술형 문제를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출제 범위가 공통수학부터 수원, 수투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학 서술형 문제를 푸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표 분석, 아까 인문형이랑 똑같은 1번 문제 40점 배점이고, 2번 3-1, 3-2, 3-3을 합쳐서 수학 문제 배점 60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다음으로 다른 학교랑 다른 건국대학교만의 논술의 특징이 좀 있나요? 일단은 인문형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도표 분석 문제는 인문 그리고 그 통합형 공통으로 출제되는 유형이니까 일단 그 유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도표를 분석하고 가와 나의 개념을 활용해서 이제 그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활용해야 될 재료나 그 다음에 도표의 내용에 비해서 문제가 아까 401에서 600자 사이로 써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논술 조금 써본 친구들은 알 텐데 이 분량이 굉장히 타이트한 분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분석하면서 가와 나의 개념까지 활용을 해야 되는데 600자, 맥스 600자까지 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분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뜻이고, 그만큼 그 안에서 도표에 여러 지역적인 부분들을 모두 다 한 번씩 언급하려는 그런 욕심을 가지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추세와 흐름에 주목해서 그 추세와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요구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그 개념들을 그냥 자료 자체적으로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배경 지식을 제공해주고 있는 제시문 가와 나의 그런 개념들을 잘 응용해내는 그런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입문형의 2번 문제인 이제 소설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일단 제가 수업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제 요즘 친구들이 이 제시문의 분량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안에서 어떤 부분을 주로 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제 내용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본 케이스가 이제 2번 문제를 풀 때 소설 작품을 분석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소설의 줄거리 요약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줄거리 요약식으로 접근을 하면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합격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 요구사항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문제 요구사항에서 예를 들면 뭐 제시문 라의 소설에서 뭐 두 인물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라든지 아니면 특정 인물의 태도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줄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라의 소설을 분석하시오라고 그냥 줄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가 줄거리 요약을 들어가서는 안 돼요. 줄거리 요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와 나에서 드러나 있는 그 날 전체의 주제의식을 그 주제의식에 입각해서 소설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 소설의 서사를 요약하는 줄거리를 요약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곤란하다라는 게 이제 이 2번 문제 풀 때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통합형은 2번 문제가 뭐 나온다 했죠? 피디님? 수학 문제가 나오는 네, 그렇죠. 수학 문제 나온다 했잖아요. 건국대 수학의 특징을 일단 제일 쉽게 설명하자면 난이도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난이도가 어렵다라는 건 인문 논술에 나오는 수학 중에서는 난이도가 어려운 편이에요. 단 우리가 문과 기준으로 어렵다라는 것이지 절대적인 기준으로 이게 못 풀 정도의 막 정말 현란한 난이도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올해 뭔가 좀 바뀐 포인트가 있다면 작년에는 약간 이화여대 논술처럼 이 수학의 사회 현상을 녹여내는 그래서 수학적인 계산 플러스 그런 수학적인 개념을 사회 현상에다가 대입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형식으로 작년까지는 나왔었는데 올해는 이제 사회가 빠졌기 때문에 이 2번 문항에서는 그냥 진짜 수학만 나옵니다. 그래서 수학 출제 범위는 공통수학 수원 수투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학교별로 사용할 수 있는 필기도 좀 다르지 않나요? 일단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무난하게 흑색 필기구 사용이 가능합니다. 흑색 필기구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다른 학교들도 설명할 거니까 여러분들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연필, 샤프, 볼펜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단 예를 들어서 연필이나 샤프는 우리가 지우려면 지우개로 지워야 되잖아요. 근데 뭐 어떤 학교는 뭐 지우개가 사용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또 학교별로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흑색 필기구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또한 지우개나 수정 테이프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신경 쓸 부분이 많이 없어서 좋기는 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괜찮죠? 선생님,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학생이 이 건대 논술에 유리한지 한 문장으로 정리해 줄 수 있나요? 일단 인문 통합의 공통 문제로 나오는 도표 분석은 모두가 잘해야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건국대를 지원한다. 나는 도표 분석에 자신이 없는 친구다 하면은 조금 곤란한 거죠. 그래서 그건 기본 전제로 깔고 인문형을 지원하기에 좀 유리한 친구들은 긴 소설을 분석하는 거에 거부감이 없는 학생들. 그래서 평소에 문학작품 독해에 조금 자신이 있는 친구들이 유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통합형은 2번 문제 수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문과인 학생들 중에서 내가 그래도 기본 수학에 자신감이 조금 있는 친구들이 유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을 열심히 준비했던 여러분들이 좀 더 우위를 점하기 좋은 시험이라고도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자 건국대가 보통 이제 뭐 건동, 홍숙 뭐 요 라인에 이제 우리가 같이 묶어놓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학교의 라인 대비 논술 난이도가 어려운 축에 속해요. 그래서 건국대 논술은 난이도가 어려운 만큼 논술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이 현장에서 문제를 제대로 풀어낼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논술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이 좀 더 쉽게 변별력을 낼 수 있는 문제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뭐 학교 자체도 성장하고 있는 학교인데다가 논술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또 유리한 학교이기도 하니까 올해 입시에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도 또 다른 학교들로 유익한 정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까지 나도한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